펼치는 고품격 두뇌 배틀 퀴즈 킹왕짱. 오늘과 다른 내일을 꿈꾸는 이들은 현재의 시간을 잘 활용한다고 합니다. 오늘 퀴즈왕에 도전하는 우리 학생들 역시 최고의 하루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의 멋진 도전을 응원하면서 퀴즈 킹왕짱 지금 출발합니다. 최고의 퀴즈왕이 되기 위해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가 시작된다. 1대1 객관식 퀴즈 1라운드부터 키워드를 선택하는 2라운드, 5개의 유형 문제가 출제되는 3라운드, 마지막으로 킹왕짱이 탄생하는 파이널 라운드까지 학생들의 불꽃 튀는 지식 대결이 펼쳐진다. 도전하는 자만이 쟁취할 수 있는 퀴즈왕의 명예. 그 뜨거운 승부 끝에 단 한 명의 킹왕짱이 탄생한다. 퀴즈왕의 자리를 두고 승부를 펼칠 오늘의 도전자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도전자, 서울여자중학교 이혜원 학생. 방송은 처음이지만 긴장하지 않고 제가 아는 문제를 최선을 다해 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여중 이혜원, 파이팅! 두 번째 도전자, 동방중학교 최현준 학생. 최선을 다하여 아는 문제를 다 풀겠습니다. 화이팅! 세 번째 도전자, 서울중동중학교 구도현 학생. 긴장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번째 도전자, 수원 상남중학교 한세진 학생. 실수하지 않고 맞출 수 있는 문제는 모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지금부터 본격적인 대결이 펼쳐질 텐데요. 1라운드는 1대1 대결입니다. 추첨을 통해 정해진 도전자들이 5개의 객관식 문제를 풀게 되는데요. 기본 점수 100점이 주어지며 정답을 맞히면 20점을 획득하고 틀리면 10점이 감점됩니다. 학생 한 명당 답을 말할 기회는 단 한 번만 주어지니까요. 신중하게 답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라운드 첫 번째 대결을 시작할 텐데요. 이혜원 학생과 최현준 학생의 대결입니다. 자, 1라운드 첫 번째 대결, 첫 단추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혜원 학생, 어제 잠은 좀 잘 잤나요? 아주 잘 잤습니다. 표정이 굉장히 밝아 보여요. 오늘 되게 자신 있나 봐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요. 우리 이혜원 학생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리 최현준 학생은 잘 안 웃는 것 같아요. 지금 긴장하고 있어요? 예, 많이 긴장했습니다. 오늘 누구랑 같이 왔어요? 엄마랑 같이 왔어요. 아, 네. 어머님하고 같이 왔는데 오늘 좋은 모습 보여야 되겠죠? 각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풀겠습니다. 네, 최현준 학생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1라운드 첫 번째 대결, 본격적인 대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백색 광이 여러 가지 색의 빛으로 나누어지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빛의 직진. 2번, 빛의 반사. 3번, 빛의 분산. 네, 이혜원 학생. 답은 3번, 빛의 분산입니다. 3번, 빛의 분산. 정답입니다. 네, 이혜원 학생 첫 단추를 아주 잘 끼운 것 같은데요. 네, 남은 문제도 또 열심히 풀어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소리가 만들어지는 위치가 다른 하나는 어느 것일까요? 1번, 디귿. 2번, 히읗. 3번, 시옷. 최현준 학생. 답은 1번 디귿입니다. 1번 디귿이요. 틀렸습니다. 이혜원 학생. 답은 2번 히읗입니다. 2번 히읗. 정답입니다.
네, 1라운드 문제를 또 연달아 맞추면서 이혜원 학생 140점이 됐는데요. 아쉽게도 최현준 학생은 10점 감점이 되면서 90점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남은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요. 힘을 내서 문제를 끝까지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정상인의 혈액에서 개체수가 가장 많은 것은 어느 것일까요? 1번 백혈구, 2번 적혈구. 네, 이혜원 학생 답은 2번 적혈구입니다. 2번 적혈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답입니다. 네, 이혜원 학생 정말 파죽지세의 기세로 세 문제를 연달아 맞췄는데요. 지금 기분이 어때요? 조금 얼떨떨합니다. 조금 얼떨떨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나머지 두 문제도 힘을 내서 두 학생 모두 열심히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신라시대 문화재는 어느 것일까요? 1번 상감청자, 2번 팔만대장경, 3번 무구정광대 다란이경. 네, 최현준 학생 답은 3번 무구정광대 다란이경입니다. 3번 무구정광대 다란이경. 정답입니다. 네, 최현준 학생이 정답을 맞춰주면서 110점이 됐습니다.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수용성 바이타민은 어느 것일까요? 1번 바이타민 A, 2번 바이타민 C. 이혜원 학생 답은 2번 바이타민 C입니다. 바이타민 C. 정답입니다. 이혜원 학생 정말 문제를 잘 맞춰주고 있는데요. 어제 꿈을 정말 잘 꾼 것 같은데요. 친구가 돼지 꿈을 꿨다고 했습니다. 친구가 돼지 꿈을 꿔줬어요. 아유, 그럼 오늘 좋은 결과 기대해도 좋겠네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혜원 학생이 180점, 최현준 학생이 110점을 기록합니다. (1라운드) 두 번째 대결을 시작할 텐데요. 두 번째 대결은 구도현 학생과 한세진 학생의 대결입니다. 네, 구도현 학생, 앞서서 대결을 펼친 두 학생의 모습을 봤을 텐데요.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제가 저 첫 번째 라운드에 갔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문제를 좀 많이 맞췄나 봐요. 네, 제가 좋아하는 문제가 나와서 앞선 라운드에 먼저 가고 싶었습니다. 좋아하는 과목이 어떤 과목인가요? 저는 과학을 좋아합니다. 과학. 혹시 장래희망은요? 장래희망은 물리학 교수나 뭐 화학자 이런 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앞으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구도현 학생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세진 학생. 한세진 학생은 이번 라운드 몇 개 문제를 맞추는 게 목표인가요? 최소 한 문제라도 맞추고 싶습니다. 한 문제. 좀 겸손하게 말을 하신 것 같은데요. 앞선 대결을 보면서 몇 문제 정도 맞췄어요? 한 세 문제 맞춘 것 같습니다. 세 문제 맞췄어요. 상당히 많이 맞췄네요. 오늘 가족들하고 함께 왔나요? 네, 오늘 각오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는 문제는 실수하지 않고 꼭 다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세진 학생에게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1라운드 두 번째 대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 변화할 때 흡수되는 열 에너지는 어느 것일까요? 1번 기화열, 2번 승화열. 한세진 학생, 정답은 1번 기화열입니다. 1번 기화열. 틀렸습니다. 문제를 끝까지 듣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기화열, 2번 승화열, 3번 융해열. 구도현 학생,
답은 3번 융해열입니다. 3번 융해열. 정답입니다. 네, 구도현 학생이 1번 문제 맞춰주면서 120점이 됐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의성어는 어느 것일까요? 1번 헐헐, 2번 킬킬, 3번 쏙쏙. 의성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제한 시간 드립니다. 네, 이번 문제 정답자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의성어를 고르는 문제였죠. 정답은 2번 킬킬이었습니다. 킬킬은 웃음을 억지로 참으며 입속으로 웃는 소리를 나타낸 의성어입니다. 헐헐은 날짐승이 날개를 치며 매우 시원스럽게 나는 모양. 쏙쏙은 깊게 들어가거나 밖으로 볼록하게 내미는 모양의 의태어입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문제 드립니다. 육지로부터 확장된 빙하가 바다에 떠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빙모, 2번 빙붕, 3번 빙상. 구도현 학생, 답은 3번 빙산입니다. 3번 빙상. 틀렸습니다. 기회는 한세진 학생에게 있습니다. 제한 시간 드립니다. 네, 한세진 학생. 답은 2번 빙봉입니다. 2번 빙붕. 정답입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십장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어느 것일까요? 1번 거북, 2번 사슴, 3번 원숭이. 구도현 학생, 답은 3번 원숭이입니다. 3번 원숭이. 원숭이. 정답입니다. 네, 구도현 학생이 130점, 한세진 학생이 110점을 기록 중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제 드립니다. 다음 해류 중 난류는 어느 것일까요? 1번 쿠로시오 해류, 2번 리만 해류, 3번 북한 해류. 제한 시간 드립니다. 네, 구도현 학생. 답은 3번 북한 해류입니다. 3번 북한 해류. 틀렸습니다. 한세진 학생에게 기회가 있는데요. 제한 시간 드립니다. 네, 아쉽게도 이번 문제 정답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답은 1번 쿠로시오 해류였습니다. 난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해류를 말합니다. 쿠로시오 해류는 북태평양 서쪽 해역을 따라 우리나라 쪽으로 흐르는 대표적인 난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라운드 대결을 맞춰봤는데요. 구도현 학생이 120점, 한세진 학생이 110점을 기록합니다. 학생들의 기본 실력을 확인하는 1라운드. 첫 번째 대결에서는 그야말로 파죽지세. 당당하고 자신있게 네 문제를 맞히며 180점을 기록한 이혜원 학생. 최현준 학생은 한 번의 감점으로 주춤하는 듯 했지만 역사 문제로 만회하며 110점을 기록했다. 1라운드 두 번째 대결. 정답과 오답을 반복하던 구도현 학생이 최종 두 문제를 맞히며 120점을 기록하고 감점에도 흔들림 없이 문제를 푼 한세진 학생은 과학 문제를 맞히며 110점을 기록했다. 1라운드는 전초전에 불과하다. 이제는 진짜 실력을 보여줘야 할 시간. 4명의 도전자가 펼치는 두 번째 대결 2라운드가 지금부터 시작된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인 4명의 대결 2라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2라운드는 총 9개의 키워드가 제시되며 키워드와 관련된 주관식 문제가 출제됩니다. 정답을 맞히면 30점을 획득하고 틀리면 20점이 감점이 됩니다. 9개의 키워드 중 2개의 키워드 속에는 보너스 점수가 숨어 있는데요. 보너스 점수 문제를 맞힐 경우 60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키워드 공개해 주세요. 네, 생물, 우주, 대륙, 생태계, 기관, 대기, 인문, 법, 문학 이렇게 9개의 키워드가 공개가 되는데요. 키워드를 잘 보시고 하나씩 선택을 해주시면 거기에 따른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재 점수가 가장 높은 이혜원 학생에게 키워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생물 하겠습니다. 네, 생물을 선택했는데요. 자, 그럼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어류의 몸속에 존재하는 공기주머니입니다. 네, 최현준 학생. 답은 불에입니다. 불에라고 문제를 채 듣지도 않고 선택을 해주셨는데요. 불에. 정답입니다. 불에는 어류의 뜨고 가라앉는 것을 조절하는 기능 외에도 청각이나 평형 감각을 조절합니다. 자, 이 문제 맞추면서 최현준 학생 140점을 기록합니다. 자, 그럼 최현준 학생 다음 키워드 문제 선택해 주세요. 인물 하겠습니다. 키워드 인물 선택했습니다. 자, 그럼 인물에 관한 문제 드립니다. 이 사람은 조선 제21대 왕 영조의 둘째 아들로 2살 때 왕세자로 책봉돼 영조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대리청정을 13년간 했으나 영조의 정치적 강압에 의한 난행으로 네, 다시 최현준 학생. 답은 사도세자입니다. 사도세자. 정답입니다. 네, 사도세자는 어려서부터 매우 영특해 영조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학문의 뜻을 두기보다 무예를 따르는 등 정치적 안목이 달라지자 비행을 일삼았고 결국 뒤주에 갇혀 세상을 떠났죠. 네, 최현준 학생 세 번째 키워드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륙 선택하겠습니다. 대륙 선택을 했는데요. 자, 그럼 대륙에 관한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7대륙 중 하나로 전 세계 육지의 약 20%를 차지하는 대륙입니다. 적도 부근에 위치해 있으며 사하라 사막을 기준으로 북부와 중남부로 나뉘는 이 대륙은 무엇일까요? 다시 최현준 학생. 답은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아프리카. 정답입니다. 아프리카는 대륙 한가운데로 적도가 지나고 있어 지중해성 기후, 열대성 기후 등 다양한 기후가 나타납니다. 네, 최현준 학생 오늘 정말 컨디션이 좋아 보이는데요. 나머지 학생들도 조금만 힘을 더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전 문제 정답자인 최현준 학생에게 키워드 선택권이 있습니다. 생태계 하겠습니다. 키워드 생태계 선택했습니다. 자, 그럼 키워드 생태계에 관한 문제 지금 드립니다. 이것은 남세균이 대량 번식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현상이 나타나면 물속의 용존 산소량이 감소해 수중 생태계가 파괴되는데요. 강이나 하천 등지에서 주로 나타나며 물색을 초록색으로 네, 구도현 학생 답은 녹조입니다. 녹조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정답 녹조. 정답입니다. 녹조는 주로 여름에 대량 번식해 하천의 생태계를 파괴시킵니다. 편모조류와 규조류에 의해 바다가 붉게 물드는 현상인 적조와 비교되는 현상입니다. 2라운드 중간 결과 정답을 향해 전력 질주하라. 연달아 세 문제를 맞힌 최현준 학생이 이혜원 학생을 역전하며 단독 선두. 신중함은 나의 무기. 섣불리 도전하지 않던 이혜원 학생은 180점으로 현재 2위. 기회는 빗대다. 생태계 문제를 맞히며 추격을 시작한 구도현 학생 150점으로 3위. 도전은 끝나지 않았다. 문제를 맞히지 못한 한세진 학생은 110점으로 4위를 기록한 가운데 아직 보너스 문제를 포함해 210점의 점수가 남아있는 상황. 과연 뒷심을 발휘해 점수를 획득할 도전자는 나올 것인가? 2라운드 대결을 끝까지 주목하라.
자, 뭐 나머지 문제가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마지막까지 신중하게 정답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전 문제 정답자인 구도연 학생이 키워드를 선택하겠습니다. 대기하겠습니다. 대기 선택해 줬는데요. 자, 그럼 대기에 관한 문제 지금 드립니다. 온도가 낮아지면 공기가 수증기를 함유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증기가 물로 바뀌게 됩니다. 공기가 냉각되면서 일어나는 이 현상은 무엇일까요? 구도연 학생, 답은 응결입니다. 응결이라고 말해 주셨는데요. 응결. 정답입니다. 응결은 한 물질이 기체에서 액체로 바뀌는 과정을 말합니다. 특히 기상학에서는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물로 변하는 과정을 응결이라고 부르죠. 자, 점수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이혜원 학생이 180점, 최현준 학생이 200점, 구도연 학생이 180점, 한세진 학생이 110점을 기록 중입니다. 자, 그럼 이전 문제 정답자인 구도연 학생이 키워드를 선택하겠습니다. 기관하겠습니다. 키워드 기관 선택했습니다. 자, 그럼 키워드 기관에 관한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동물의 기관 중 그 기능을 상실해 퇴화돼 버린 기관을 뜻합니다. 사람의 꼬리뼈나 귀를 움직이는 근육, 고래의 족근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이 기관은 무엇일까요? 진화론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는 기관입니다. 제한 시간 드립니다. 네, 이 문제 아쉽게도 정답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문제의 정답은 흔적기관이었고요. 흔적기관은 과거에 유용했던 동물의 기능이 환경과 생활 양식이 변화함에 따라 불필요해져 퇴화된 것입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정답자인 구도연 학생이 다음 문제 키워드를 선택해줘야 되는데요. 어떤 키워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우주하겠습니다. 우주 문제. 네, 보너스가 걸려있는 문제네요. 보너스 문제를 맞추게 되면 60점을 획득하게 됩니다. 과연 어떤 학생이 보너스 문제를 맞추고 60점을 획득하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보너스가 걸려있는 우주 문제, 지금 드립니다. 혜성이 태양에 접근할 때 혜성의 핵 표면에서는 증발이 일어나며 기체와 먼지가 방출되는데요. 이 기체와 먼지로 이루어진 혜성의 대기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의학적으로는 깊은 의식 불명 상태를 이것이라고 하죠. 제한 시간 드립니다. 보너스가 걸려있는 문제였는데요. 아쉽게도 정답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답은 코마였고요. 코마는 혜성의 핵을 둘러싸고 있는 대기를 말합니다. 혜성마다 구성 성분은 조금씩 다르지만 태양에 가까이 접근할수록 방출 물질의 양이 많아 그 크기가 커집니다. 아쉽게도 보너스 문제 정답자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전 정답자인 구도연 학생이 다음 키워드를 선택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보너스 문제가 한 문제 더 남아 있으니까요. 키워드를 신중하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 하겠습니다. 키워드 법 선택했습니다. 역시 보너스 문제네요. 이 문제를 맞추게 된다면 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보너스가 걸려있는 법에 관한 문제, 지금 드립니다. 이것은 범죄 사건이 일어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했을 때 그 형벌권이 소멸되는 제도입니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거를 판단하기. 네, 최현준 학생. 답은 공소시효입니다. 공소시효. 정답입니다. 공소시효는 일정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피고자의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제도가 악용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반사회, 반인류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배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의 키워드가 남아 있는데요. 자, 이 문제 역시 최현준 학생이 선택을 해야겠죠? 문학 선택하겠습니다. 네, 키워드 문학 선택했습니다. 자, 그럼 키워드 문학에 관한 문제 지금 드립니다. 이 소설은 우리나라의 가정형 계모 소설입니다. 남아 선호 사상이 깃든 시대적 배경을 통해 당시 절대적이었던 가부장의 권위와 계모에 의해 희생당한 두 딸의 원한을 권선징악으로 풀어냈는데요. 이 소설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구도연 학생, 답은 장화홍련전입니다. 장화홍련전이라고 말을 해주셨는데요. 장화홍련전 정답입니다. 장화홍련전은 작자 연대미상의 고전 소설입니다. 계모의 흉계로 억울하게 죽은 두 딸과 무능한 가장을 통해 가족 간의 갈등을 현실적으로 담아낸 작품이죠. 자, 그럼 점수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학생이 180점, 최현준 학생이 260점, 구도연 학생이 210점, 한세진 학생이 110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라운드 최종 결과 60점이 걸린 보너스 문제를 맞히며 선두구치기에 성공한 최현준 학생. 그 뒤를 구도연 학생이 210점으로 바짝 추격하고 있다. 이혜원, 한서진 학생은 결국 한 문제도 맞히지 못하고 점수를 유지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 긴장을 극복하는 자만이 쟁취할 수 있는 킹왕짱의 명예. 최후의 1인이 되기 위한 세 번째 도전 3라운드가 펼쳐진다.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3라운드. 퀴즈킹 왕짱 어느새 3라운드에 진입을 했습니다. 3라운드는 총 5가지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는데요. 정답을 맞히면 30점을 획득하고 틀리면 20점이 감점됩니다. 이번 라운드에서 점수가 가장 낮은 도전자는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후회 없는 승부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3라운드 문제 유형을 공개합니다. 추리, 빈칸, 암산, 영상, 초성 이렇게 5가지 문제 유형이 공개가 됐는데요. 화면을 잘 보고 정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유형, 추리 문제를 지금부터 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추리입니다. 3개의 단어를 통해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정답을 추리해내셔야 하는데요. 과연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될까요? 추리 문제 드립니다. 다음 보기에서 공통으로 연상되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고려의 장군, 별무반, 동북구성. 인물을 맞히셔야 하는 문제인데요. 고려의 장군, 별무반, 동북구성. 제한 시간 드립니다. 네, 첫 번째 문제 유형 추리 문제였는데요. 안타깝게도 정답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유형 문제, 윤관이 정답이었습니다. 윤관은 고려시대의 명장으로 별무반을 창설하고 군대를 양성했습니다. 그는 여진군을 물리친 후 동북구성을 축조하며 고려의 기강을 확립했죠. 첫 번째 문제 정답자가 나오지 않아서 조금 아쉬운데요. 네 학생 좀 긴장했나요? 어때요? 네,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형 문제는 빈칸 문제인데요. 빈칸을 보고 문제를 잘 생각한 뒤에 정답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유형 문제, 빈칸 문제 지금 드립니다. 다음은 유치환 시인의 작품 깃발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시어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네모의 손수건. 자, 제한 시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유형 문제, 빈칸을 채우는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노스텔지어입니다. 노스텔지어란 단어는 17세기 장기 원정에 시달리던 스위스 용병의 상태를 기술하기 위해 한 의학자가 창안한 말입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과거에 대한 향수 등을 의미합니다. 네, 안타깝게도 두 번째 문제 역시 정답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퀴즈킹 왕짱이 정답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속하게 버저를 누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나머지 문제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유형 문제, 암산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문제가 요구하는 수를 잘 생각하고 암산한 다음 답을 말해주시면 됩니다. 과연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암산 문제 지금 드립니다. 다음 빈칸의 합은 몇일까요? 네, 구도현 학생. 답은 86입니다. 86이라고 말을 해주었는데요. 86. 정답입니다. 36개 주랭랑은 손자병법 36개에 나온 전술로 강적을 만났을 때는 도망가라는 뜻입니다. 50보 100보는 근소한 차이를 나타내는 고사성어죠. 앞에가 36, 뒤에가 50으로 합쳐서 86 정답이었습니다. 아직 두 문제 남아있으니까요. 끝까지 집중을 다해서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유형은 영상 문제입니다. 영상과 함께 문제를 잘 듣고 정답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어떤 영상이 나올까요? 영상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최현준 학생. 답은 움집입니다. 움집이요. 정답 움집이라고 말해 주셨습니다. 정답입니다. 움집은 벽체 없이 땅을 파고 지붕만 씌워 지은 원시적인 집으로 주로 신석기, 청동기 시대의 사람들이 주거를 위해 지었습니다. 자, 마지막 한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마지막 문제 유형은 초성 문제입니다. 정답이 초성으로 주어지는데요. 문제를 들으면서 신중하게 생각한 다음 답을 말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유형 문제, 초성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꿀벌이 식물로부터 수집하는 수지질의 혼합물입니다. 제출량이 매우 적고 인위적인 합성이 불가능한 물질인데요. 예로부터 민간 약재나 강장제로 세계 각지에서 활용해온 구도현 학생. 답은 프로폴리스입니다. 프로폴리스. 정답입니다. 네, 마지막 초성 문제 정답은 프로폴리스였습니다. 프로폴리스는 살균, 항산화, 항염 효과가 있어 예로부터 약품으로 이용되었는데요. 오늘날에는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 아미노산이 풍부한 프로폴리스를 건강 보조식품으로 섭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3라운드 문제를 모두 풀어봤는데요. 최종 점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원 학생이 180점, 최현준 학생이 290점, 구도현 학생이 270점, 한세진 학생이 110점을 기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세진 학생이 3라운드에서 도전을 멈추게 됐습니다. 한세진 학생 지금 심경이 어떤가요? 안타깝습니다. 시간 많으니까요. 좀 길게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못한 말이 있다면 얘기해 주세요. 꼴찌는 면하자고 말했는데 그 약속은 지키지 못하게 돼서 많이 아쉽습니다. 네, 한세진 학생 오늘 응원하러 가족들도 오고 이모도 오고 또 친구도 왔는데요. 응원해준 이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꼴찌에서 일단 죄송하고요. 그래도 2학년 마지막에 소중한 추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소중한 추억 쌓으러 오늘 퀴즈킹 왕짱에 나와주었는데요. 한세진 학생 미래의 행운이 깃들기를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이널 진출자가 모두 가려졌습니다.
이혜원 학생, 최현준 학생, 구도연 학생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섯 개의 유형 문제가 출제되는 3라운드 결과 재빠른 도전으로 선두자리를 지켜낸 최현준 학생. 하지만 박빙의 실력자 구도연 학생이 두 문제를 맞히며 뒤를 쫓고 있다. 이번 라운드에서는 아쉽게도 득점이 없었던 이혜원, 한세진 학생. 이들 중 점수가 가장 낮은 한세진 학생은 여기서 도전을 멈춰야 한다. 남은 도전자들이 펼칠 킹왕짱을 향한 마지막 대결. 이들의 물러설 수 없는 승부가 지금 시작된다. 최고의 퀴즈왕을 가리는 마지막 관문. 드디어 파이널 라운드까지 왔습니다. 서울여 중에 이혜원 학생, 동방 중에 최현준 학생, 중동 중에 구도연 학생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혜원 학생,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한 소감 어떤가요? 일단 파이널에 올라온 것만으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된 이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친구의 돼지 꿈을 반드시 실현시켜주길 바라겠습니다. 최현준 학생은 어떤가요? 네, 올라온 김에 상금 받고 집에 가면은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 두 친구 어떤 것 같아요? 잘하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긴장되게 합니다. 긴장된다고 하기에는 지금 본인이 선두를 달리고 있거든요. 이 점수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가요? 제 자신을 믿겠습니다. 제 자신을 믿겠다. 굉장히 의젓하게 대답을 해줬어요. 자, 마지막으로 구도연 학생. 네,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한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원래 목표가 파이널 라운드까지긴 했지만은 파이널 라운드 올라오니까 뭔가 재밌어지고 해서 네, 우승 상금도 타보고 싶습니다. 우승도 노리겠다. 이렇게 또 포부를 멋지게 밝혀주셨는데요. 자, 3명의 학생에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마지막까지 힘내자는 의미로 우리 파이팅 한번 힘차게 외치고 시작할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그럼 지금부터 파이널 라운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널 라운드는 퀴즈, 킹, 왕, 짱이란 5개의 키워드가 제시됩니다. 각 키워드 속엔 30점, 50점, 100점의 점수가 숨어 있는데요. 점수에 따라 문제의 난이도가 다릅니다. 정답을 맞힐 경우 해당 점수를 획득할 수 있고요. 틀리면 30점 감점됩니다. 아직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집중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점수가 높은 최현준 학생에게 키워드를 선택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퀴즈 킹왕짱 중에 어떤 키워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왕으로 하겠습니다. 왕 문제를 골라주었습니다. 왕 30점이 걸려 있는데요. 30점이 걸려 있는 왕 문제 지금 드립니다. 이것은 본래 19세기 말 네덜란드의 식물학자 더프리스가 큰 달맞이 꽃에서 발견한 유전적 별종을 일컫는 말입니다. 종을 구분하는 DNA의 구조가 변화해 그 자손까지 전달되는데요. 이 유전적 별종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구도연 학생. 답은 돌연변이입니다. 네, 첫 번째 왕 문제 30점이 걸려 있는 문제. 돌연변이라고 말을 해주셨는데요. 돌연변이 정답입니다. 네, 돌연변이 정답이었고요. 돌연변이는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나거나 화학물질 등과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데요. 인위적 돌연변이를 일으켜 새로운 개체를 생성할 수 있어 유전학의 연구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구도연 학생 이 문제 맞춰주면서 300점이 됐습니다. 자, 현재 점수 확인을 해보자면요. 이회원 학생이 180점, 최현준 학생이 290점, 구도연 학생이 300점으로 선두에 올라섰습니다. 굉장히 침착하게 문제를 잘 맞춰줬어요, 구도연 학생. 나머지 문제도 자신이 있나요? 아는 문제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신이 크게 있진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나머지 4문제 남았으니까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파이널 라운드 다음 문제 구도연 학생이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킹 하겠습니다. 네, 킹 문제를 선택해 줬는데요. 킹 문제에는 50점이 걸려 있습니다.
네, 과연 어떤 학생이 50점을 가져가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50점이 걸려있는 킹 문제, 지금 드립니다. 디지털 상에서 기억 용량을 나타내는 정보량의 기본 단위는 비트입니다. 비트는 0 또는 1을 나타내며 비트 8개가 모이면 바이트 단위를 사용하는데요. 그렇다면 약 1000기가 또는 1조. 네, 이혜원 학생, 답은 테라바이트입니다. 테라바이트라고 해주셨는데요. 테라바이트 정답입니다. 네, 50점이 걸려있는 킹 문제의 정답은 테라바이트였습니다. 테라바이트는 디지털상에서 기억 용량을 나타내는 단위로 2의 40승 크기를 일컫습니다. 1테라바이트는 1024기가바이트 혹은 1조 바이트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혜원 학생이 많이 쫓아왔는데요. 다음 키워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키워드 선택하시겠습니까? 퀴 하겠습니다. 퀴를 선택했습니다. 퀴에 역시 50점이 걸려 있군요. 퀴 문제 지금 나갑니다. 이것은 진핵 생물의 한 종류로 보통 한 개의 핵을 가진 단세포 생물을 일컫습니다. 핵을 지닌 생물 중 가장 원시 상태로 존재하며 핵, 세포질, 원형 질막으로. 네, 최현준 학생. 답은 아메바입니다. 아메바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틀렸습니다. 문제를 끝까지 듣고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계속해 주세요. 핵을 지닌 생물 중 가장 원시 상태로 존재하며 핵, 세포질, 원형 질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아메바, 집신벌레, 유굴레나 등이 속한 이 생물군은 무엇일까요? 네, 다시 최현준 학생. 단세포 생물입니다. 단세포 생물. 틀렸습니다. 기회는 한 번 남았습니다. 구도현 학생. 답은 진핵 생물입니다. 진핵 생물이라고 해줬는데요. 틀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문제 정답자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정답은 원생 생물이었습니다. 원생 생물은 식물, 동물, 균류와 함께 진핵 생물에 포함되는데요. 단세포로 이루어진 가장 원시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네, 점수 차이가 굉장히 근소합니다. 문제 하나로 인해서 충분히 역전이 가능한데요. 아직 두 문제가 남아 있으니까요. 끝까지 집중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이혜원 학생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어떤 글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짱 하겠습니다. 짱을 선택해 주셨는데요. 짱에는 무려 100점이 걸려 있습니다. 과연 어떤 학생이 이 문제를 맞추게 될까요? 문제 나갑니다. 이것은 7세기 전반 삼국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일본의 문화입니다. 백제가 불교, 한문 등. 이혜원 학생, 답은 아스카 문화입니다. 아스카 문화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100점이 걸려있는 이번 문제. 아스카 문화 정답일까요? 정답입니다. 아스카 문화의 아스카는 7세기경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도착한 땅을 안숙이라고 부른 데서 유래했습니다. 이번 문제로 이혜원 학생이 역전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로 킹왕짱을 가리게 됐는데요. 과연 어떤 학생이 킹왕짱의 자리에 오르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자, 선택권은 이혜원 학생에게 있는데요. 이혜원 학생, 지금 심경이 어때요? 정말 떨리고 그래도 이렇게 누르고 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까지 정말 밝은 웃음 보여줘서 너무 고맙네요. 차점자인 우리 구도현 학생 현재 심경 어떤가요? 되게 많이 떨리고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서 많이 불안합니다. 불안한가요? 우리 새 학생에게 힘내라고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자, 선택권 이혜원 학생에게 있습니다. 하나밖에 남지 않았지만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즈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이혜원, 구도연 학생 중에서 맞추면 킹왕짱에 오르게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 지금 나갑니다. 이것은 조선 초기 국가의례의 예법과 절차에 관해 기록한 책입니다. 세종의 명으로 편찬에 착수해 성종 때 완성됐는데요. 조선시대 각종 의례를 연구하는데 네, 이혜원 학생. 답은 숨막히는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파이널 라운드. 오랜 침묵을 깨고 역전에 성공한 이혜원 학생이 다시 한번 버전을 눌렀다. 만약 이혜원 학생이 정답을 맞힌다면 킹왕짱에 등극하는데, 하지만 구도현, 최현준 학생에게도 역전의 기회가 남아있다.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지식 승부의 세계. 킹왕짱을 둘러싼 이들의 운명은? 네, 이혜원 학생. 답은 조선 왕조 실록입니다. 조선 왕조실록이라고 해줬는데요. 틀렸습니다. 문제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정답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계속 내주시죠. 조선시대 각종 의례를 연구하는 데 기초가 되는 이 책은 무엇일까요? 구도연 학생. 답은 사서삼경입니다. 사서삼경. 틀렸습니다. 기회 한 번 남았습니다. 최현준 학생. 정답은 가래입니다. 다시 한번. 가래입니다. 가래라고 해주셨는데요. 가래도 틀렸습니다. 무려 100점이 걸려있는 즈 문제. 정답은 국조오례이였습니다. 국조오례이는 길례, 가례, 빈례, 군례, 흉례 등 5가지 의례에 관해 기록한 책입니다. 의례의 변화 과정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깊습니다. 아쉽게 마지막 문제 정답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혜원 학생이 300점, 최현준 학생이 200점, 구도연 학생이 240점으로 가장 점수가 높은 이혜원 학생이 킹왕짱에 올라갔습니다. 축하합니다. 오늘의 킹왕짱 이혜원 학생에게 농협장학금 100만 원을 수여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이혜원 학생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소감이 어때요? 솔직히 너무 쟁쟁한 친구들이어서 걱정도 많이 했고 솔직히 이거 하면서 중간에도 계속 떨었거든요. 제가 버저도 잘 못 누를 때도 있었고 근데 이렇게 킹왕짱이 될 줄 몰랐어요, 솔직히. 근데 돼서 너무 기쁘고 그 100점짜리 너무 문제 고마워요. 그리고 저 오늘 하는 거 보러 와주신 가족들과 우리 친구들 그리고 제게 여기 한번 나가봐라 하고선 추천해주신 학교 과학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화이팅! 키즈 킹왕짱 흥해라! 그리고 이혜원 학생의 우승에는 그 돼지 꿈을 꿔준 친구가 참 큰 역할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 친구 이름이 뭐예요? 김귤이라고 아, 귤이라는 귤처럼 친구예요? 생긴 친구 있어요. 아, 그래요? 그 친구에게 고맙다고 또 한마디 해줘야죠. 고마워, 아이스크림 사줄게. 네, 아이스크림을 사준다고 합니다. 자, 우리 그리고 또 최현준 학생 표정이 좋지 않아요. 왜 많이 아쉬운가요? 아니, 그냥 제가 노력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네, 최현준 학생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또 우리 구도연 학생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은데 지금 기분 어때요? 그래도 원래 목표인 파이널 라운드는 달성했고 아쉽긴 하지만은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뭐 평소에 뭐 공부 비법 비결이 있나요? 그냥 제가 관심 있는 과학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그 배우는 자리에서 이해하려고 하고 다른 과목은 복습을 주로 노력합니다. 복습을 하려고. 아, 그렇군요. 오늘 최선을 다해준 우리 구도연 학생에게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부터 마부작침이라고 했습니다.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는 뜻인데요. 언뜻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노력을 기울인다면 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원하는 목표가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킹왕짱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퀴즈 킹왕짱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어 정말 기쁘고요. 꼴찌는 하였지만 이것도 2학년 마지막에 좋은 추억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응원하러 오신 친구랑 부모님이랑 이모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킹왕짱 파이팅!